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좀 공식 변환이 많아서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문제에 따라서 쉽게 풀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사실 너무 어렵게 나온 건 안 풀리면 사실 넘기시는 걸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려면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이해는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인데 이상적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에 성립되는 식이 있는데, 이때 이 상태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체라는 건 이제 그 약어들은 아시니까 압력이라던가 온도, 그리고 기체의 최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물리량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관련해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법칙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샤를의. 간단하게 먼저 해보자면, 보일이라는 건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를 말해요. 단 온도가 일정할 때, 결국 이 세 가지 관련된 법칙들입니다. 샤를이라는 건 어, 죄송합니다. 최적과 온도와의 법칙이에요. 거꾸로 써볼까요? 온도와 최적과의 법칙. 근데 얘는 거꾸로 압력이 일정할 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다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이라 그래요. 네, 법칙. 쉽게 생각하면은 한 개가 아닐 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기체 한 개일 때 완전하게 성립되는 법칙들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봐보자면, 보일의 법칙을 먼저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압력과 이런 압력과 이런 최적을 가진 기체는 우리가 밀폐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랑 그 물질의 교환이 없을 때 한 개면 그냥 한 개잖아요. 얘가 압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 최적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피스톤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더 좀 누른 거죠. 얘는 이동한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상태에서 얘 압력이 있었을 거고, 이만큼의 최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압축하게 되면 압력이 변화했을 거고 최적도 변화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얘를 지금 압축한 거니까 압력은 처음 상태보다 압력이 커졌을 거고 최적은 줄어들었죠? 좀 딱 봐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상태의 압력과 최적의 곱은 변화한 상태의 압력과 최적의 곱과 같구나라는 게 보일의 법칙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 하나 나오는 걸 약간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용기가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거죠. 여기 일단 닫혀 있고, 여기가 처음에 P1, V1이었고 이쪽 공간이 P2, V2였을 때, 얘를 열어서 이게 섞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상태는 어떤 압력으로 변화했을 거고, 최적은 두 개가 개통됐으니까 이 통로는 아주 미소해서 작다고 무시하시고, 합친
최적의 상태가 될 거예요. 결국 기체니까. 단 여기선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가 변화하면 복잡해져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P1V1에 P2, V2를 합친 것과 결국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했을 때의 압력은 얘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섞었을 때의 압력을 보일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단 그냥 한번 쓱 들어두시고, 그럼 샤를의 법칙이 뭐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도와 최적의 관계였어요.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처음에 온도가 T1일 때 최적을 V1인 기체가 온도가 변화하면 최적도 변화한다는 건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얘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똑같이 피스톤을 그리고요. 이렇게 피스톤을 거부하죠.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처음 상태가 최적이 V1이었고 온도가 T1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적이 V2고 온도가 T2가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처음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이 T2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온도가 크면 우리가 팽창을 하던가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뚝배기에, 냄비에 물 끓이면, 물론 얘는 이제 그 증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렸다는 게 압력이 처음 상태와 두 번째 상태가 똑같다면 온도가 올라간 것만큼 최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도에서 최적이 20이었다면 그냥 쉽게요. 20도에서는 최적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풍선 가지고 놀다가 다 불어서 묶은 거예요. 이거 발코니에 내놓으면 추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게 얘의 온도가 떨어져서 최적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얘가 다시 커지죠. 물론 처음 상태보다는 좀 덜 커지죠. 여기 이렇게 새 나가긴 하니까. 요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얘가 원래 손실도 있을 거고, 얘가 최적이 커지는 거, 이 온도가 오른 만큼 전부 최적이 커지면 좋은데 압력도 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합쳐서 보일 샤를의, 여기 밑에다 할까요? 보일 샤를이라고 하고, 온도가 변화하면 압력 변화와 최적 변화가 결국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P2, V2 얘가 일정하다. 즉 온도가 오르면 최적이 커지든 압력이 오르든 둘 다 오르든 해야 되고, 압력이 떨어지면 최적이 커지든 온도가 커지든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쉽게 생각하면 기체가 한 개일 때란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땐 기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식을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결국 압력과 최적의 곱은 온도와 비례를 하게 돼요. 왜냐면 온도가 커지면 최적이 커지든 압력이 커지든 해야 됐잖아요. 요즘 보일샤를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걸 이제 는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기체에 관련된 값이니까 이것을 기체상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체상수. 그리고 온도. 그래서 PV는 R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체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가 얼마만큼의 질량에 있냐에 따라서 요 값이 변화하겠죠. 질량이 많으면은 부피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기체 상수라는 건 기체마다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요게 일단 1번 식인데 그냥 밑에 정리할 거니까 한번 들어만 주세요. 우리가 이상기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 단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분자량이라는 아이와 몰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고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러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설명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근데 우리가 기체라는 건 질량이 너무 작잖아요. 공기 1kg이면 최적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런 어떤 기체가 있을 때 질량인 거죠.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막 쪼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쪼갰을 때 요 한 칸 있죠. 이렇게. 이 쪼갠 기준이 뭐냐? 모든 기체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2D지만 3D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1몰이라는 건 모든 기체는 22.4리터라는 크기를 가져요.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대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얘를 대문자 m이라고 쓰고 우리가 얘를 분자량이라고 쓰는데 잘랐을 때 뭐냐? 잘랐을 때의 그람수예요. 1몰당 몇 그람이냐가 되는 거거든요. 또는 1km몰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결국 만약에 질량이 궁금하다면 우리가 이 m만큼 가진 분자량이 몇 개 있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네모칸이 몇 개냐는 거죠. 우리가 얘를 몰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잘라놨을 때의 질량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m은 매스니까 그냥 질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자량은 어떻게 아냐? 사실 얘는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시험 문제 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자주 나오는 애들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분자량이라는 건 탄소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탄소, 산소, 수소, 질소는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나 못 외우겠다 하면 이 문제 포기하시는 거고 탄소를 12로 두고 고정을 한 거고요. 산소는 16, 수소는 1, 질소는 14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N2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얘는 14 곱하기 2라는 뜻이에요. O2라고 되어 있다면 16 곱하기 2라는 게 되겠죠. 3면 3이고 이 정도 이해하시고 물론 이 최적이라는 건 요 22.4리터라는 건 0도씨일 때 1기압일 때의 기준입니다. 왜냐면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더 작아질 거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더 커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위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아까 자 이제는 외우셔야 되는 식이죠. PV는 MRT였어요. PV랑 M이랑 T는 아시니까 R은 그냥 기체 상수가 되고요. 이건 기체마다 다른 기체 특성이 됩니다. 보통 이것이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 줘요. 뭐 어떻게 외우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압력이 파스칼, 최적이 세제곱미터, 질량이 킬로그램, 기체상수 단위 모른다고 할게요. 온도는 켈빈 온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보통 킬로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체 상수도 다 키로 줄, 뭐 키로 몰 이런 식으로 앞에 키로를 붙여서 계산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파스칼도 킬로 파스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압력을 전부 다 바꾸던가 전부 다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런 어떤 역학 문제를 풀 때 연력학이든 유체역학이든 항상 절대 압력 그리고 절대 온도를 가지고, 절대 온도는 켈빈이죠, 푸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우리가 아까 m이 분자량 곱하기 몰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숙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PV는 NR인데 바가 위에 있어요. 발 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 몰수였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바가 왜 생겼냐? 얘는 기체 상수는 기체 상수인데 일반 기체 상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모든 기체가 동일한 값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냐? 우리가 요 위의 식을 좀 내려서 바꿔볼까요? 조작이 제가 펜을 너무 눌렀어가지고. 자, PV는 MRT였어요. 근데 M은 M 곱하기 N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M은 PV는 NMRT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요 M 곱하기 R 있죠? M 곱하기 R이 R 바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분자량이라는 건 기체마다 다르고 기체 상수라는 것도 기체마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마다 다른 특성을 곱해주면 모든 기체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PV는 이제 안 써도 되겠죠. N R 바 T가 되는 거고, 거꾸로 R에 대해 정리를 하면 기체 상수 R은 일반 기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되게 헷갈려 보이지만 문제에서 풀 때 그냥 둘 다 해보면 돼요. PV는 MRT로 한번 해보고 PV는 NRT로 한번 해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몰수라는 건 개수예요, 개수. 이렇게 개수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해를 모르실까봐. 그러면 이제 얘로 만약에 우리가 MRT를 좀 더 가볼까요? M에 얘를 다시 밑에다 써드려야겠네. M을 R을 R바로 바꾸면 RT가 되고, 이 M을 1로 넘기면 M분의 R바 T가 되죠. 그냥 환산을 한번 해드리는 거고. 그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여기서 N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의 개수가 된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PV는 MRT였잖아요. 우리가 이 질량을 양쪽 식에다 나누면 최적 나누기 질량하면 비최적이 되고 PV는 RT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잖아요. 즉 우리가 P는 로 RT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또 안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은 PV는 MRT 요 식이요. 그리고 PV는 N알바T 요 식. 그 다음에 P는 로알티입니다. 요렇게 세 개는 반드시 외워주시면 어지간한 거 다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랑 별개로도 우리는 요 보일-샤를의 법칙이라던가 샤를의 법칙, 사실 보일-샤를만 외우면 샤를의 법칙 의미가 없어요. 얘만 외워주세요. 얘만. 요거까지 해서 총 4개의 식이죠. 이렇게 4개씩만 숙지해 주시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숙지해 주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150도. 항상 문제 풀 때 정리 한번 하라고 하셨죠. T1은 150도는 제 역학 문제는 전부 다 켈빈 온도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273에서 423 켈빈이고, 압력 P1은 95kPa이다. 그때 밀도가 2kg/세제곱미터다. 이때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아까 PV는 MRT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밀도를 줬잖아요. 그럼 아는 식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P는 로RT였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먼저 해볼까요? P가 95kPa는 2 곱하기 8314 곱하기 T가 423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여기 지금 식이 안 나오잖아요. 자꾸 누가 와가지고 이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분자량인데 이 식에 지금 분자량 M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일반 기체 상수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건 알바가 들어가는 식으로 푼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PV는 N 알바 T가 되고, 얘도 바같이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V라는 건 최적이잖아요. 그리고 PV, 우리가 혹시 알바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목이 너무 잠기네요. 우리가 몰수는 분자량 곱하기 몰수하면 질량이 됐었어요. 거꾸로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M을 대문자 M으로 나눠주고 알바 T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밀도니까 여기서 밀도로 아마 바꾸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얘를 우리가 양쪽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P 비체적 V M분의 M을 나눴으니까 1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알바 T가 되고, 우리가 V는 상대편으로 넘기면 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 알바 T를 분자량 M으로 나눠주는 거죠. 되게 어렵게 풀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밀도가 2고 얘 R 넣어주시고 8314, T가 423K, 그리고 분자량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분자량이랑 얘랑 바꿔주면 되죠. M을 P가 95kPa.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하면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74,038이 나와요. 딱 봐도 여기 지금 숫자가 작죠? 그럼 우리는 뭔가 단위를 안 바꿔줬다는 건데, 킬로몰이고 킬로파스칼이잖아요. 얘도 킬로줄이 돼야 돼요. 킬로줄 퍼 킬로몰. 다 거의 지금 시험 문제를 보니까 킬로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 3개 날려줘서 정답은 3번 74가 되는 거죠. 요거 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히려 1번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2번. 지름이 0.3m다. 그리고 구형 풍선 안에, 구형이라는 게 원형이란 뜻이죠. 25도씨니까 몇 도죠? 25, 273 하면 298 켈빈. 압력은 150 킬로파스칼이다. 이상기체가 들어 있는데 풍선을 가열하여 열을 넣어서 얘가 0.4m로 늘은다면 온도 T2는 얼마인가? 근데 압력은 풍선의 지름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금 정비례한 같이 압력이 늘어난다고 써 있죠. 그러면 150 킬로파스칼일 때 0.3이라면 얼마 파스칼일 때 왜 이러죠? 0.4가 되는가? 얘네 곱해서 얘로 나눠주면 되죠. 보면은 15 그러면 x가 200 킬로파스칼이 나오고, 자, 200 킬로파스칼이 나왔으면 자, 우리가 P2를 구한 거죠. 오늘따라 뭔가 방해 요소가 많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온도니까 아까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P1 V1은 T2 P1 V2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압력은 얘가 150이었고 얘가 200으로 구했어요. 그럼 최적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의 최적이라는 건 3분의 4 파이의 반지름의 세제곱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죠. 사실 제가 만약에 기사 공부를 했으면 이거 안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V1은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름이니까 2분의 0.3 세제곱 해주시면 0.15의 세제곱이죠. 그냥 0.15의 세제곱 해주시면 0.014일이 나오고, V2는 똑같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0.2의 세제곱 해주시면 0.0335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여기에 0.0141, 여기에 0.0335, 그리고 원래 온도가 298K를 넣으면 T2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T2를 구하면 T2는 944 켈빈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944가 비슷한 게 있는데 문제 보시면 이 문제가 좀 보기가 다른 것 같네요. 원래 여기 온도가 도씨라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이렇게 주면 이제 942 도씨가 되는 건데, 여기도 줬군요. 저 아까 봤는데 여기 도씨로 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켈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씨로 바꿔주게 되면 273도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671도씨 정도가 돼서, 제가 아마 계산기를 잘못 두들겼는지 이게 오차 범위인 건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밸브가 달린 견고한 밀폐 용기 안에, 어떤 밀폐 용기 안에 밸브가 달렸고 여기에 P1 V M1이 들어있네요. M1 T1만큼 들어있다. 여기에 만약 밸브를 열어서 바깥으로 기체가 좀 새 나갔다. 이때 주위 온도를 밸브를 닫고 주위 온도가 300kg로 일정한 분위기, 즉 T1은 변화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용기를 장시간 방치하면 내부 기체의 최종 압력 P1은 얼마로 변하는가? 말이 요상한데, 자, M 들어가는 식을 써보면 PV는 MRT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압력 구하는 거긴 한데 변화한 건 M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 압력을 P1이라고 더 볼게요. 그럼 V분의 MRT가 될 거고, 변화한 후에 P2는 V분의 M2, RT가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V랑 RT는 다 똑같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하면 그냥 P1은 M1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P2는 M2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우리가 이 변화 상수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P1, M1분의 P1은 M2분의 P2여야 되죠. 이상기체니까 우리가 상태를 변화시켰을 때 항상 그 비율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처음에 500kPa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압력은 두 번째 압력이니까 P2는 P1 곱하기 M1분의 M2가 되죠. 즉 질량이 얼마만큼 변했을 때 압력이 이렇게 변합니다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질량이 4kg에서 1kg 나가서 3kg이 됐으니까 여기다 500kPa를 곱해주면 정답은 375kPa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네가 이 결과 비율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온도가 20도씨 그러면 290 T1부터 써볼까요? T1은 293켈빈이고 이산화탄소 질량은 6kg이다. 최적 V는 0.3이고 가스의 압력 P1은 얼마인가? 단 기체의 상수는 189라고 줬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M 들어가는 식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PV는 MRT가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건 P니까 MRT를 V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값 그대로 다 때려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6 곱하기 189 곱하기 293 나누기 0.3이 되는데 이 계산하면 110 110만 7540 파스칼이 나와요. 이거 파스칼도 무시할게요.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 보기에 보면 그만한 값이 없죠. 우리가 단위를 환산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킬로줄로 하게 되면 얘가 원래 0.189가 돼서 3개 날리면 얘가 이제 8로 반올림돼서 1108이 되는 거죠. 숫자가 크게 나왔으면 보통 또는 너무 작게 나왔으면 우리가 단위 환산을 안 한 거니까 한번 이렇게 거꾸로 뒤에 검토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의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화했는데 293켈빈에서 353켈빈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때 최적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타이어 내 공기를 이산기체라고 했을 때 P1에서 P2로 얼마나 변했는가잖아요. 상승은 약 몇 킬로파스칼이니까 이게 이제 보일샤를이 적용되는 건데 TPV만 지금 조건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T분의 1은 P1V1은 T2분의 P2V2인데 항상 절대압력, 절대온도고 게이지 압력은 우리가 절대압력 빼기 대기압이 게이지 압력이 되니까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부터 재는 거였잖아요. 그럼 절대 압력 없는 상태에서 대기압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P1은 101.3 플러스 0.183 메가파스칼은 183 킬로파스칼이 될 거고 온도는 293 켈빈이었고 처음에 압력은 조건에 없네요. 그러면 1이었다라고 볼게요. 뭐 머리 아플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온도가 353 켈빈으로 변했을 때 최적은 똑같이 1이라고 볼게요. 왜냐면 타이어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때 압력은 얼마로 변했는가? 그러면 P2만 남기고 353만 1로 넘겨서 곱하게 되면 P2는 342.5kPa이 나와요. 그럼 얼핏 보면 얘를 바로 고를 법한데 물어본 거는 압력 상승이 얼마나 됐냐는 거니까 P2 빼기 새로 쓸까요? P1을 해줘야 되는 거죠. P1은 284.3이니까 계산하면 약 58.2kPa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상기체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 할 때 좀 어려워가지고 그 난하기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비해있는 최적이 V가 0.1이다. 용기 안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주위 온도가 300켈빈이다. 공기를 1kg 주입하면 압력은 얼마인가요? 근데 기체상수가 0.287이래요. 그럼 조건 5개를 줬는데 얘에 맞는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건 PV는 MRT가 되고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P니까 MRT를 V로 나눠주게 되면 P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0.287 곱하기 온도가 300켈빈하고 최적을 0.1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861이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견고한 밀폐용기 A, B가 있고요. 얘네가 밸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A는 300켈빈. 자, T1은 300켈빈. 그 다음에 압력 P1은 100kPa. 공기 1세제곱미터. 어차피 용기 크기긴 하죠. 1세제곱미터. 1이죠 그냥. 그리고 B는 T2는 300kkelvin, P2는 330kPa, V2는 2제곱미터다. 이때 밸브를 열어서 두 개를 섞으면 압력이 얼마로 변했냐. 이게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온도를 줬지만 온도가 다 일정해요. 그 말은 얘는 보일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P1 V1이 P2 V2가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용기에서 얘가 커지던가 작아진다던가 할 때의 식인 거고, 우리가 얘를 틀었을 땐, 밸브를 열었을 땐 결국 이 최적한 만큼의 압력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결국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압력의 능력은 처음 가지고 있던 압력 최적과 결국 2대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변화한 압력과 최적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P 곱하기 V는 1인데 얘도 1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예요. 얘가 다 합쳤을 때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강의 안 올려가지고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얘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합쳤을 때 압력이니까 얘 이렇게 가져와서 나눠주시게 되면 이 PT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결국 253kPa이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가 단 한 개여가지고 너무 많이 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자, 최적이 2000리터, 리터 단위 안 쓰죠. 2세제곱미터죠. 압력이 0.4, 온도 T1이 55도씨라는 건 273을 더해주면 328켈빈이 되는 거죠. 켈빈의 경우에 자,
메탄 35%, 수소 40%, 질소 25%, 그리고 일반 기체 상수가 8.314이다. 이때 혼합기체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질량. M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식을 넣어보면 PV는, 자, 발을 구분 못했다고 할게요. 수험생 입장에서 MRT인데 질량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못 보던 조건이 생겼잖아요. 그 말은 이 M이 PV는 M분의 M 알바티가 됐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랐던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체의 종류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 분자량에 대해서 아까 숙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일단 아는 것부터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 네, 맞죠? 자, 원래 얘가 n이죠 결국. P가 0.4고요. 곱하기 최적이 2고, 그리고 M분의 M이 있고요. 곱하기 8.314 곱하기 온도가 328 켈빈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소문자 M인 매스인데 대문자 M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 M은 우리가 분자량인데 이게 한 번에 응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C는 12, H는 1, 또 O는 16, N은 1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메탄은 CH4니까 12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1이 4개, 12가 1개. 그래서 얘 전체가 이제 100%의 크기를 가지니까 16이 35%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소는 1이 2개니까 2 곱하기 40%, 그리고 질소 N2가 N2죠. 28 곱하기 0.25가 하면 얘가 13.4 몰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그램/퍼 몰이죠.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13.4라고 쓰셔도, 단위 안 외우셔도 상관없거든요. 여기다 이제 13.4를 넣게 되면 요 M이 바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 구하면 3.93 나와서 답은 3번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빨간 잉크가 35% 있고 파란 잉크가 20% 있다. 그리고 노란 잉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45% 있다. 그러면 얘네 섞었을 때 다 합치면 얘네 중량 다 합친 거랑 똑같잖아요. 각 분율마다. 그러면 전체가 뭐 토탈이라고 했을 때 토탈 100% 있는 게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각자 무게가 다르니까 뭐 10g이 35% 있고 20g이 20% 있고 30g이 45% 있을 때 합치면 각자 다 곱해서 더해주면 총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한 문제밖에 없는 걸로 봤어요. 제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0.3. 제가 하면서 제가 힘드네. 압력은 300kPa, 그리고 온도는 400켈빈이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출구가 개방돼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절대 압력이 200kPa, 온도가 350켈빈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공기에 빠져나간 질량은 약 몇 g이냐? 부피가 일정하니까 V2도 0.3이고 자, R을 줬는데 기체상수
얘는 고정이죠. 1, 2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결국 M 구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냐니까 M1 빼기 M2에서 우리가 빠져나간 M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M식 제일 간단한 거 PV는 MRT에서 얘를 1111을 넣어보면 300kPa 곱하기 V1은 0.3일 때 질량 M1은 등량이죠. M1 곱하기 287인데 그냥 기체상수 다 1보다 작아요. 단위 맞추면.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킬로줄이라서 바뀐 겁니다. 곱하기 400켈빈 해주시면 M1을 구할 수 있죠. M1은 0.784 kg이 되고요. 우리 다 킬로로 구했어요. 이번에 식 돌려서 한 번에 처음부터 M2는 RT분의 P2 V2 T2죠. 그러면 얘도 식을 한번 대입해서 200 곱하기 0.3을 0.287 곱하기 35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M1이고 M2는 0.597kg이 됩니다. 그러면 M1 빼기 M2니까 g으로 바꿔줘 버릴게요. 784 빼기 597을 하게 되면 187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 이항하는 것까지는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네요. 10번 압력이 100kPa이다. 온도가 293켈빈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완전 기체라고 가정할 때 밀도는 얼마인가? 근데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는 188.95 줄이네요. 얘 지금 쑥 눈에 봐두시고 그러면 아까 조건이 적죠. 딱 봐도 P는 ρRT다. 그러면 로는 RT분의 P가 돼서 100 나누기 188.95 그냥 써볼게요. 곱하기 293을 하게 되면 1.8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왜냐면 얘 킬로줄을 환산을 안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킬로줄 환산하면 요 마이너스 3이 날라가고 1.806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해놓고서 단위 환산을 몰라서 틀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숫자가 길어도 단위 비슷한 게 있나 한번 꼭 확인을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20도씨 293켈빈입니다. T1은 소화약제가 최적 4에 들어가 있다. 용기 내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면 1000kPa이죠. 이럴 때 질량은 얼마입니까? 단 기체 상수는 189이다. 이 쉽죠? 슬슬. PV는 MRT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M이니까 RT분의 PV가 되고요. P1은 1000 곱하기 4 R이 이제 줄이잖아요. 이젠 슬슬 그냥 바로 바꿔서 해도 무난하실 것 같고 T가 293켈빈이니까 계산해보면 72.2가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풀어보시면 되게 안 풀릴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 PV는 MRT다. 또 PV는 NR바티다. 또는 이렇게 숙제하지 마시고 PV는 MRT라는 건 PV는 M 알바 MT이다. 이건 분수죠. T이다. 즉 PV는 M을 분자량으로 나눈 알바 T다.
요렇게 환산해 주시면 어지간한 거 다 풀리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두시면 좋은 게 P는 로얄티다. 요거까지. 근데 얘가 바로 조건을 주게 되면 이 식으로 안 풀려지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환산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